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결국 피해는 일본에 더 크게 되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국민과 정치권에도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동안 1대1 회동을 고수하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청와대에 여야 5당 대표 회담을 전격 제안했습니다. 오는 18일 개최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부 구서 채택이 무산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오늘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해온 자유한국당 등 야권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오늘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무월적 지위를 이용한 이른바 갑질은 모두 징계 대상이지만 모호한 규정에 혼란이 우려됩니다.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리는 수구 경기장에서 여자 선수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붙잡힌 일본인의 출국이 금지됐습니다. 해당 일본인은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경찰은 의도를 갖고 촬영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면서 오늘도 내륙 곳곳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국지성 호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 31도, 광주는 32도까지 올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수출 규제가 한국 경제 성장을 막으려는 조치의 성격이 짙다며 사실상 전면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오히려 일본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이라고 경고하고 우리 기업과 국민이 힘을 모아서 위기를 극복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사실상 전면 대응에 나섰습니다. 일본 정부의 처음으로 경고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발언 수위를 점점 높이는 모습입니다.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둡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 제한에 나선 것은 주요 산업에 타격을 입혀 한국의 경제 성장을 가로막기 위한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고 나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일본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일본이 언급한 대북 제재 위반에 대해서는 국제기구 검증을 받자고 거듭 요구하며 외교적 해결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업의 자신감과 국민의 힘을 믿고 엄중한 상황을 극복할 것이라며 정치권에도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극우 성향의 일본 산케이 신문은 한국이 미국에 울면서 중재에 매달리고 있다며 조롱하는 논조에 사설을 실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의 이행 방안을 논의할 생각이 없다고 버텼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미국에 울면서 매달려 중재할 생각이라면 착각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한국에 요구되는 건 실추된 신뢰를 회복시키는 책임 있는 행동이다. 극우 성향인 일본의 산케이 신문이 사설을 통해 미국의 중재를 요청하는 한국의 조치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신문은 또 한국을 통해 전략 물자가 북한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있고 이는 일본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산케이 신문이 일본의 핵 물자가 북한에 흘러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자신의 얼굴에 침 뱉기란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2009년 산케이 기사입니다. 북한의 핵무기가 메이드 인 저펜이라는 거예요. 일본제 제품들이 국제 핵 암시장으로 가서 북한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국 대법원 판결을 받은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은 피해자들과의 협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미쓰비시 측이 어제까지 배상 방안을 협의하자는 피해자들의 요구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원고 측은 미쓰비시가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압류 자산 매각에 나서겠다고 통보했고,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보복 조치를 예고해 한일 간 긴장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일본계 공구 제조사인 교세라센코가 미국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에 우리나라 기업을 무더기로 제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세라센코는 스테인플러에 사용되는 철심이 미국에서 공정가격 이하로 판매되고 있다며 피스코리아와 동원 인더스트 등 국내 기업 15곳을 제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소 대상은 중국과 타이완 기업 등을 포함해 모두 140여 곳으로 이번 제소가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와 관련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제거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앞서 문 대통령은 국회에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어제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며 보고서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임명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윤 후보자에 대한 사퇴를 요구해온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직장 내 갑질을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지만 예방과 징계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조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사권을 틀어진 직장 상사의 폭언. 니네들 이제 복당을 한다고 내가 KPI 어떻게 매기는지 한번 봐봐. 자르는 거? 쉬워. 계속 마이너스 주면 잘라가. 안 잘릴 것 같지? 버틴다고 웃기고 있는데. 직장 상사의 이런 폭언은 지금까지는 참는 게 능사였다면 오늘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직장에서 우월적 지위나 관계를 이용해 업무상의 적정 범위를 넘어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앞으로 회사 측은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면 회사는 즉시 조사하고 가해자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 회사가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면 대표이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기업별로 체계를 갖추는 게 중요하고 구체적인 징계 규정을 정할 땐 노사 간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법 시행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잘못이란 인식이 자리 잡는 토대가 될 것이란 평가지만 첫 입법인 만큼 시행 초기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성폭력 혐의로 구속된 배우 강지환 씨 측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피해 여성들은 오히려 합의를 종용당했다며 경찰에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강지환 씨 측은 어제 공식 입장을 통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 여성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겪게 해서 오빠로서 너무 미안합니다. 이어 자신의 잘못에 대한 죗값을 받고 속죄하며 살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사건 엿새 만에 태도를 바꾼 건데 피해 여성 측은 오히려 강 씨가 구속된 뒤 소속 업체로부터 합의를 종용당했다고 전했습니다. SNS 메시지를 통해 강 씨가 무서울 게 뭐가 있겠냐며 피해 여성들이 앞으로 닥칠 일을 무서워해야 한다고 했다는 겁니다. 반박 증거들을 모으고 있다면서 재판 때 얼굴 공개는 어떻게 할 거냐는 식의 협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강 씨의 소속사와 계약 관계인 이 업체는 강 씨 가족들에게 피해 여성의 집 주소까지 알려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여성 측의 의견서를 접수한 경찰은 이 같은 메시지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지난 2017년 동부그룹 창업주인 김준기 전 회장이 비서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소식 MBN이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 김 전 회장이 비서뿐 아니라 가사 도우미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의 가사 도우미였던 A씨는 김 전 회장을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A씨는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김 전 회장의 별장에서 1년 동안 일하면서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김 전 회장이
나이 먹었으면 부드럽게 굴 줄도 알아야 한다며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는 내용의 녹취 파일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고소할 당시 김 전 회장은 이미 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고소가 된 상태였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 김 전 회장이 비서였던 30대 여성이 상습 추행 혐의로 김 전 회장을 고소한 겁니다. 하지만 당시 미국에 체류 중이던 김 전 회장은 치료를 이유로 입국을 거부하며 경찰 조사에 3차례나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이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 적색 수배까지 내렸지만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여전히 미국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경찰은 두 사건 모두 기소 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김 전 회장이 미국에서 추방될 경우 수사를 재개해야 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대회에 출전한 여자 선수의 몸을 몰래 촬영한 일본인이 현장에서 붙잡혔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경찰은 해당 일본인이 의도를 가지고 촬영한 것으로 보고 출국을 정지시켰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수구 경기가 열리는 광주 세계선수권대회 경기장입니다. 경기장 옆 수영장에서는 출전을 앞둔 선수들이 몸을 풀고 있습니다. 일본인 관람객 A씨는 이곳에서 준비 운동을 하던 뉴질랜드 여자 선수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습니다. A씨는 수구 연습장 물 밖에서 선수들의 몸을 약 10여 분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 경기가 치러지는 만큼 보안 검색이 삼엄하지만 카메라는 제지 없이 갖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 가지고 소형을 하고 있거든요. 별도로 규제를 하지 않으니까. 경찰은 A씨가 의도를 갖고 신체 특정 부위를 찍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을 줌하고 당겨서 본다니 그 정도거든요. 한두 개가 아니고 어느 정도라고 말씀드리긴 그렇고. 하지만 A씨는 선수들의 표정을 담으려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일본으로 귀국하려던 A씨를 공항에서 붙잡아 긴급 출국 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A씨는 국내에서 추가 혐의 여부를 조사받은 후 혐의가 드러나면 국내법에 따라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최근 잇단 군 기강회의 사건으로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는데 결국 여야가 6월 국회 남은 일정 합의에 실패하면서 추경안 등 민생 법안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6월 국회 일정 합의를 위해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한자리에 모였지만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을 놓고 의견이 갈렸습니다. 18일 안을 상정하고 다음 날 표결에 붙이자는 야당과 추경 처리를 위해 19일 하루만 본회의를 열자는 여당이 충돌했습니다. 여당 주장대로 19일 하루만 본회의를 열 경우 야당이 주장하는 정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처리는 불가능해집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국회 정상화 합의 당시 본회의를 2차례 열기로 하지 않았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당을 집권 여당의 거수기 노릇을 하라는 것뿐이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회의 없이 6월 국회 문을 닫을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계속해서 만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명백한 정쟁엔 대응할 필요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다른 정쟁을 위해서 지금 18, 19 양일간 의사일정 합의하자는 거잖아요. 결국 두 범보수 야당의 공조 아래 해임 건의안이 제출되면서 회기 종료를 나흘 앞둔 6월 국회와 추경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다시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와 혁신위원회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추석까지 당 지지율이 10%가 안 된다면 물러나겠다는 발언을 사실상 번복하면서 당내 분열이 가속화되는 모양새입니다. 권용범 기자입니다. 추석 전 당 지지율 10% 미달 시 사퇴 공언으로 작심 발언을 쏟아냈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주대환 혁신위원장이 열흘 만에 사퇴하는 등 당내 내홍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손 대표가 사실상 자신의 약속을 번복했습니다. 지지율에 따른 사퇴 공언이 아직도 유효한지 묻는 질문에 답변을 보류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겁니다. 이렇게 싸움이 혁신위까지 확대가 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지지율을 높인다고 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건지. 손학규 대표를 겨냥한 혁신안 안건 상정을 두고도 손학규 퇴진파와 손 대표를 옹호하는 당권파 사이의 기싸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혁신위원장이 공석이라고 상정하지 말라는 당헌 당규는 없습니다. 손학규 대표가 사퇴하면 당 위기가 해결될 거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당 수습을 위한 자구책으로 출범한 혁신위마저 삐걱거리면서 당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권용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며 광화문 광장에서 천막 농성을 하고 있는 우리공화당이 천막을 자진 철거했습니다. 우리공화당은 오늘 오전 5시 반쯤 서울시의 철거 집행 직전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천막을 모두 철거했습니다. 경찰은 24개 중대 1,500명을 투입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지만 우려했던 충돌은 없었습니다. 네, 민주노총이 뒤늦게 최저임금 2.9% 인상의 근거를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측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 문제가 많았고 공익위원 9명이 그 중심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답정회, 답을 정해놓고 하는 회의라고 하는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초지일관 처음부터 정부의 어떤 아바타 역할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은 공익위원들이 인상률 산출 근거도 설명하지 못하는 등 역할에 소홀했다며 공익위원 전원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사용자 위원은 2.87이라는 수치를 내놓으면서 근거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거나 공익위원은 사용자 측에 그 근거를 물어보라까지. 논란이 커지자 공익위원 측은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공익위원안이 아니라 노사 양측의 안을 표결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노사가 제출한 안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산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왔습니다. 민주노총 측은 예정대로 오는 18일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했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의 우려를 고려해 총파업을 자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네, 은행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가 0.3%포인트 내려갔습니다. 오늘부터 대출금리도 그만큼 낮아지는데 대출자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이기종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새로운 코픽스 금리는 기존보다 0.3%포인트 낮은 1.68%로 산출됐습니다. 코픽스는 은행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금리로 정부가 이달부터 계산법을 바꾼 데 따른 것입니다. 시중은행들도 곧바로 새 코픽스를 기준으로 대출금리를 0.3%포인트 낮췄습니다. 신규 대출자에겐 반가운 일이지만 기존 변동금리 대출자는 사정이 다릅니다. 일단 부동산 규제와 관계없이 기존 잔액대로 대출을 받을 수는 있지만 문제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실상 은행의 꼼수를 바로잡으면서 금리가 내려간 건데 1% 안팎의 수수료를 대출자가 부담하는 건 부당하다는 지적입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의 문제라든지 가상금리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경우에는 지금의 금리 인하 효과를 그대로 소비자가 누리기는 어렵다는 점에서는 또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은 역전 현상이 계속되면서 변동금리 대출 수요 자체가 줄어 정부 예상과 달리 대출자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중남미를 순방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별도의 자전거 전용 도로를 건설하는 자전거 하이웨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2년 안에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설치한다고 하는데요. 콜롬비아 현지에서 박호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도로엔 차가 보이지 않습니다. 걷거나 뛰거나 자전거를 탄 사람들만 지나갑니다. 콜롬비아 보고타시는 일요일과 국경일에 시내 135km 도로에 차가 다니지 않습니다. 시클로비아라는 제도입니다. Pues prevenimos la contaminación del medio ambiente y podemos respirar un aire mucho más puro y con eso hacer deporte. 중남미를 순방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람 중심의 자전거 혁명을 선언했습니다.
중앙차로가 설치된 간선도로 128km를 중심으로 도로와 분리된 별도의 자전거 전용 도로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일명 서울형 자전거 하이웨이입니다. 차도와 구분된 인도처럼 만드는 보도형, 지상 구조물과 연결한 캐노피형, 다리나 고가도로 옆에 붙이는 튜브형, 중앙차로 위에 자전거 도로를 건설해 녹지 공간으로도 활용하는 그린 카펫형이 함께 추진됩니다. 저는 제가 적어도 서울시장으로 있는 동안은 모든 서울의 길을 사람으로 향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서울시는 이런 차 없는 거리 시클로비아의 확대를 넘어 자전거 하이웨이를 통해 건설할 자전거 천국의 모습은 이러면 내년쯤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MBN 뉴스 박호근입니다. 일본의 무역 보복으로 국내 반일 감정은 계속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개봉하는 이른바 항일 영화들이 관람객들에게 어떻게 다가올지도 주목됩니다. 조이로 기자입니다. 위안부 문제를 지적한 일본 기자가 우익의 탄압을 받자 일본계 미국인 유튜버 미키 데자키는 위안부 문제를 영화화하기로 결심합니다.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는 물론 이들을 부정하는 일본 극우파 등 30여 명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들의 주장 속 모순을 반박하며 베일에 쌓여있던 위안부 문제의 민낯을 파헤칩니다. 일본에선 영화 속 인터뷰이가 상영 중지를 요구하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It's a civil case, seem like it's a diplomatic issue or an issue or a battle between Korea and Japan, which 영화 김복동은 위안부 피해자인 김할머니가 지난 1월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일본의 사죄를 받으려고 싸워온 27년의 세월을 스크린에 담았습니다. 과거에 천황대에 잘못한 것을 현 정부가 나서서 사죄하는 것이 마땅찮아요. 김할머니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의 삶을 조명하고 아베 총리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요구합니다. 한일 관계가 격화되는 가운데 개봉하는 항일 영화들이 관객들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궁금해집니다. MBN 뉴스 조이로입니다. 얼마 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흑인 이민자 출신 여성 의원에게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라는 인신공격성 트윗을 남겼었죠. 인종차별적 막말이라며 미 정치계가 발칵 뒤집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자신이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되받아쳤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인종차별 논란의 발단은 그제 트위터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민자 보호예산 법안 통과를 두고 펠로시 하원의장과 대립각을 세운 코르테즈 의원을 비롯한 4명의 흑인, 이민자 출신 여성 의원들에게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라고 공격한 겁니다. 현직 대통령의 충격적인 인종차별적 발언에 미국 정치권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You know, this is a guy who has 2 wives and his mother came from other countries. I mean, to say something like that is just wrong. The president acts like a white supremacist. He is a racist.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맞섰습니다. 자신의 트위터에 급진적 좌파 여성 하원 의원들은 언제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인 대통령실에 사과하려는가라는 글을 올려 맞불을 놓은 겁니다. 논란의 확산을 통해 다가올 재선에서 백인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주미 영국 대사 해임 파문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나를 세운 메이 총리 역시 이번 발언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빚어진 여야 충돌과 관련해 경찰이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 조사에 나섭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정의당 윤소화 의원은 조사 대상 109명 가운데 처음으로 오늘 오전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출석합니다. 반면 함께 소환 통보를 받은 자유한국당 의원 3명은 상임위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을 뜻을 나타냈습니다. 인터넷 마글마글입니다. 면접 사진이나 소개팅 때 쓰이는 사진에 요즘 포토샵은 기본이죠.
선거에 이 포토샵 사진을 사용했다가 당선 무효 위기에 처한 정치인이 있어 화제입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뽑힌 인도네시아 상원의원 당선자의 선거 사진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유권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렇게 투표용지에도 이름 외에 얼굴이 나온 사진을 함께 싣는다는데요. 이번 선거에서 낙선한 현 의원이 당선자가 진짜 얼굴과 다른 매력적인 사진을 사용해 유권자들을 속였다며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실제보다 환해진 얼굴을 보아하니 사진빨보다는 화장빨 같기도 한데 과연 헌법재판소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궁금해지네요. 디즈니의 인어공주에 이어서 첩보 영화 007 시리즈에서도 흑인 여성 배우가 주인공으로 캐스팅돼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영화 캡틴 마블에서 램보 역을 맡았던 영국의 흑인 여배우 라샤나 린치. 007 시리즈 역사상 흑인의 여성이 주인공을 맡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영화 관계자는 본드걸이라는 단어는 이제 본드우먼으로 바뀔 것이라며 달라지는 007 시리즈를 예고했습니다. 최근 캐릭터의 다양성을 지향하는 영화계의 변화. 제임스 본드를 대체할 첫 흑인 여성 007의 모습은 어떨지 기대됩니다.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유니폼에 국가명 대신 테이프를 붙이고 나가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이빙 남자 1m 스프링보드 결선에 출전한 한국 다이빙 유망주 우하람 선수. 등에는 나라명이 새겨져 있는 다른 선수들과는 달리 우 선수의 유니폼에 은색 테이프가 붙어 있는데요. 알고 보니 대한수영연맹의 늑장 행정에서 비롯된 일. 수영용품 브랜드와의 계약이 늦어지면서 유니폼 제작이 미뤄진 건데요. 부랴부랴 브랜드 로고를 가리기 위해 테이프로 덧댄 겁니다. 세계적인 대회의 개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국가 망신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요즘 먹방이 여전히 인기인데 6살 쌍둥이의 과한 먹방이 논란입니다. 66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아이들이 팔뚝보다도 커 보이는 문어를 통째로 들고 먹는데요. 제목에는 몸무게 15kg의 쌍둥이가 10kg의 대왕 문어를 먹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선 치아가 다 자라지 않은 아이들에게 질긴 문어를 준 건 아동학대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파장이 커지자 쌍둥이 아빠는 선물 받은 문어를 아이들이 신기해해서 줬지만 유아 채널인 만큼 신중했어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다음은 굿모닝 월드입니다. 미국의 한 마트에 단체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그런데 반갑지 않은 손님들이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 마트 안으로 10대들이 우르르 들어갑니다. 정말 끊임없이 들어가는 아이들. 무려 60명이나 되는데요. 그런데 고함을 지르고 진열대에 물건을 떨어뜨리더니 일부는 물건을 훔쳐 달아나기도 합니다. 그리곤 다시 우르르 문 밖으로 나가는데요. 이 모든 일이 불과 40초 만에 벌어졌습니다. 이 난동으로 직원 일부가 다치고 7,000달러의 피해가 발생했다는데요. 경찰은 이들이 왜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 아직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네요. 치킨 가게 건물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엄청난 폭발음도 났다는데요. 무슨 일인 걸까요? 늦은 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거리입니다. 갑자기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치킨 가게 건물이 폭발했는데요. 유리창은 물론 건물 잔해가 수십 미터까지 날아갈 정도입니다. 가게 직원이 가스 냄새를 맡고 가스 회사에 전화를 하고선 건물을 빠져나왔는데 가스 회사가 도착하기 전에 이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안전에 주의, 또 주의해야겠습니다. 소방대원들은 화재 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구하죠. 다음 보실 영상처럼 사람 생명뿐 아니라 반려동물의 생명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이기에 더욱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러시아 톰크스시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출동했습니다.
한 소방대원이 건물 밖으로 고양이 한 마리를 데리고 나오는데요. 그리곤 다급하게 뭔가를 찾습니다. 고양이에게 씌울 산소 마스크인데요. 고양이는 연기를 많이 마셨는지 한동안 움직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소방대원의 노력이 통했던 걸까요? 10분쯤 지나 고양이가 깨어났고 안전하게 주인 품으로 돌아갔다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우산 챙기셨나요? 오늘도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비구름이 좁은 지역에서 강하게 발달하면서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오늘도 갑작스레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강수량의 차이가 무척 크겠습니다. 적게는 5에서 많게는 50mm가량이 되겠습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하며 요란하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어제보다 조금 더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30도 이상 오를 텐데요. 서울의 낮 기온 31도, 광주는 32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보통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단 중서부 지역에서만 대기 정체로 먼지 농도가 다소 높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또 오늘 아침 출근길 서해안에서는 안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 경기 동부와 영서에서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는데요. 빗줄기는 점차 약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 많겠지만 대기 불안정으로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 곳곳에서는 저녁까지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시각 기온 어제보다 조금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서울 21.6도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 31도, 춘천 32도, 대구와 안동 30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장마전선은 서서히 북상하면서 내일 제주와 호남, 경남을 시작으로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그 밖에 남부지방과 충청에도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